생성형 AI를 활용한 우리 몸 알기 제9차 시 시작하겠습니다. 챗GPT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및 목의 골격 계통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머리 및 목의 골격 계통은 인체의 중추부에 위치하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골격 계통은 두뇌와 척수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어떤 지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머리와 목의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이 골격 계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머리의 골격 계통과 목의 골격 계통으로 나눈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머리의 골격 계통, 머리의 골격 계통은 두뇌를 포함하고 있는 두개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개골은 머리의 뼈뿐만 아니라 안면을 형성하는 뼈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밑줄을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개골은 뇌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머리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실제 이제 사람의 뇌 혹은 동물의 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아마 무슨 영화에서 이렇게 그 원숭이의 두개골을 먹는 장면이라든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제 사람의 뇌도 원숭이의 뇌든 사람의 뇌든 혹은 그 외 다른 포유동물의 뇌든 이렇게 뇌는 거의 우리가 보통 이제 먹는 연두부 같은 그런 질감이에요. 물론 이제 이거를 실제 해부를 해서 꺼내서 보면 그 위를 이렇게 형체를 그대로 고정해 준달까 이렇게 잘 싸고 있는 아주 질긴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을 듀라메타라고 하는 걸로 부르는데, 이런 막이 있는데 이 막 속에 있는 실질이라고 하는 그 뇌의 실질은 굉장히 부드럽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뇌가 까져 있을 때 거기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쑥 누른다든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뇌 세포들이 죽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떠한 기능을 못하는 어떤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죠. 기능을 잃어버려서 어떤 부위를 눌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시각을 상실할 수도 있고 혹은 말을 하는 걸 상실할 수도 있고 그 외 기억이 상실될 수도 있고 그렇죠. 두개골은 뇌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머리의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앞쪽에 나와 있는 머리의 뼈뿐만 아니라 안면을 형성하는 뼈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두개골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두개골의 내부에는 뇌의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들을 하는 골수와 뇌의 혈관을 통과시키는 뇌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잘못된 부분인데, 자, 두개골의 내부라고 하는 것은 뼈의 속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뼈의 속. 만약에 그런 뜻으로 여기서 말하는 두개골이라고 하는 것이, 두개골은 흔히 스컬로 번역이 됩니다. 뇌의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보완 역할을 골수와 뇌의 혈관. 그럼 골수는 무엇인가? 골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골수하고 뇌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뇌실이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뇌실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벤트리클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뇌실은 뇌 속에 있는 공간이에요. 뇌 속에 있는 공간이어서 여기서 말하는 두개골의 내부라는 것이 두개골 자체의 내부인지 아니면은 두개골의 안쪽을 의미하는 것인지 애매하지만, 그럼 골수하고 뇌실은 무엇인가 잠깐 놔두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번 목의 골격 계통.
목의 골격계통은 경추와 목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뼈는 머리와 상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머리의 움직임과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좋은 표현입니다. 목의 골격계통은 척추신경을 포함하고 있으며 척추신경을 포함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척추뼈 사이를 통과하여 이는 지금 여기서부터는 척추신경에 대한 설명인데요. 척추뼈 사이를 통과하여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intervertebral foramina를 통과하여 신경신호를 뇌와 몸의 다른 부분으로 전달합니다. 목의 척추는 또한 혈관을 지원하고 피를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순환시킵니다. 네, 뭐 이건 딱 틀렸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목의 척추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은 아니죠. 그 다음 머리와 목의 골격계통은 인체의 중요한 부분으로 두뇌와 척추신경을 보호하고 지지하여 인체의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머리와 목의 움직임을 조절함으로써 인체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대충 얼버무리기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그 골수를 한번 알아보죠. 위에서 말한 골수는 무엇인가? 위에서 언급한 골수와 관련된 설명은 두개골과 관련하여 언급된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이상한데, 정정하자면 두개골 내부에는 직접적으로 골수가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두개골은 뇌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골수라는 용어는 주로 뼈 내부에 위치하는 조직을 지칭하며 특히 긴 뼈의 중앙 부분에 있는 조직입니다. 이 조직은 혈액세포의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표현이 좀 잘못됐다고 바로 꼬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골수에는 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적색 골수. 근데 보통 골수는 본 메로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 메로우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레드 본 메로우랑 옐로우 본 메로우가 있는데요. 적색 골수는 주로 새로운 혈액세포를 생산합니다. 네. 레드 블러드 셀, 적혈구 같은 걸 얘기합니다. 혈액세포를 생산하고 백혈구, 적혈구, 그리고 혈소판을 포함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그들의 대부분의 골수가 적색 골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일부 골수는 황색 골수로 변합니다. 네, 여기 있는 말은 사실이고요. 실제로 이 위에서 또 잘못된 말이 있는데, 두개골 내부에는 직접적으로 골수가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가 아니고 실제 두개골 내부에도 골수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어린이일 때는요. 그 다음에 두개골은 뇌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그 다음 황색 골수, 옐로우 메로우는 주로 지방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레드 메로우가 퇴화했달까 노화했달까 그런 것입니다. 이는 골수의 에너지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사실 뭐 에너지 저장을 굳이 이렇게 옐로우 메로우에 할 필요가 없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옐로우 메로우가 많아지게 되면은 조혈 작용이 약해지는 겁니다. 성인에서는 적색 골수가 있는 공간은 일부가 황색 골수로 대체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황색 골수가 많은 노인들은 거의 황색 골수밖에 없죠. 황색 골수로 이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는 그 레이트랄까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게 되고, 또 뭐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치과용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좀 잘 안 붙죠. 두개골과 관련해 정정하자면 두개골의 주요 기능은 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두개골의 내부는 뇌막, 뇌막은 아까 말씀드렸던 듀라메타가 되고요. 그리고 뇌와 관련된 혈관 및 기타 구조물로 채워져 있으며 골수는 이러한 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네, 여기 골수에 대해서는 해명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뇌 혈관을 통과시키는 뇌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죠. 위에서 말한 뇌실은 어떤 구조이며 이들은 두개골의 내부에 위치하는가? 자,
뇌실 벤트리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두개골 내부에 위치하는 뇌의 중공 구조물로 뇌의 여러 부분에 걸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뇌척수액, 이거는 밑줄을 그어 놓고 한번 잘 보시면 될 텐데 CSF, 세레브로스파이널 플루이드라고 부르는 중요한 액체이고요. 뇌척수액을 생성, 저장,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뇌척수액은 뇌와 척수를 둘러싸며 둘러싸지는 경우도 있지만 꼭 둘러싸는 건 아니고 그 뇌와 척수의 내부에도 있습니다. 이들을 물리적 충격으로 보호하고 영양분과 폐기물의 교환을 도와줍니다. 뇌실 시스템은 크게 4개의 뇌실로 구성됩니다. 여기부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요. 제1내실과 2내실, 이거 측내식, 레터럴 벤트리클이라고 하고, 이들은 각각 뇌의 좌우 대뇌 방구 내에 위치하며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측내실에서 생성된 뇌척수액은 다른 뇌실로 이동하며 뇌척수와 척수 주변을 순환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를 드리면 코로이달 플렉서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뇌척수액이 생성되면서 흐르는데, 제3내실은 1내실과 2내실에서 나온 뇌척수액이 흘러 들어가는 중앙에 위치한 좁은 공간입니다. 제3내실은 뇌의 시상하부, 시상하부 어디서 들어보신 듯한 느낌이 있으실 텐데요. 뭔가 이렇게 의학 관련돼 있는 뭐 소설 같은 데서도 자주 나오죠. 시상하부에서 위치하며 양쪽 측내실과는 뇌의 중앙을 관통하는 좁은 통로인 간내수로라고 되어 있는데, 간내수로라는 표현도 조금 좋지 않습니다. 제4내실, 제3내실에서 내려온 뇌척수액이 모이는 곳으로 뇌와 소뇌의 뇌간 사이에 위치합니다. 제4내실에서는 뇌척수액은 중추신경계 외부로 흘러나와 뇌와 척수를 둘러싸게 됩니다. 뭐 이런 설명이 있고요. 뇌실 시스템은 뇌의 내부에 위치하여 뇌척수액의 생성과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과정을 통해서 뇌의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뇌 조직을 보호합니다. 뇌척수액은 또한 뇌 내부의 압력을 조절하고 뇌와 척수에 영향을 공급하며 뇌의 대사산물을 제거하는 데 필요합니다. 아래쪽의 내용은 역시 맨 끝에 이렇게 서머라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스페시픽하게 물어보고 싶었던 말꼬리를 잡고 싶었던 것은, 뇌실은 두개골의 내부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내부에 위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죠. 어떤 대답을 하는지. 네, 맞습니다. 제가 표현한 부분에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뇌실은 두개골 내부에 있기는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뇌의 내부에 위치하는 구조입니다. 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골수하고 이런 거의 표현에서 이제 사실은 두 개를 굉장히 컨퓨징하게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한 것인데요. 뇌 내부에 있는 것이죠. 두개골의 내부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뜬금없는 것이죠. 사실은 뜬금없는 것이고, 뇌 자체 내에 있는 4개 연결된 공간으로, 뭐 이 부분은 아까 위에서 말했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혼란을 사실을 준 것이 맞습니다. 뇌의 기능과 직접 연관된 구조물이고요. 우리가 알고 싶었던 것은 사실은 뇌의 골격계통인데요. 골격계통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뇌실은 뇌의 골격계통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아닌가?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죠. 네, 맞습니다. 뇌실은 뇌의 구조 중 하나이며 뇌의 신경조직이 아닌 뇌척수액을 뇌척수액 자체는 신경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냥 액일 뿐이니까 유지하고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뇌실은 뇌의 기능과 기계적인 지지 보호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였죠. 오히려 뇌실은 뇌의 환경을 안정화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등의 역할을 하며 이것은 뇌의 보호의 기능과 관계할 수 있다. 뭐 이건 맞고요. 뇌의 골격계통은 주로 두개골에 해당되며 이는 뇌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개골은 뇌와 관련된 구조물로서 뇌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정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뇌실은 이러한 기계적인 지지나 보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뇌의 골격계통과 뇌실은 서로 다른 구조로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대답했냐는 거죠. 네, 이렇게 따질 것은 아니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수업의 의도를 이 부분을 듣고 계실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수업의 의도는 기본적으로는 챗GPT라는 좋은 툴이 나온 것을 이렇게 전통적인 해부학 학습에 쓸 수 있는지 제대로 쓸 수 있는지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매우 작은 목적 중에 하나이고요. 챗GPT를 사용해서 보는 것은 마치 가끔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키피디아라든가 이런 식의 검색을 하다 보면 그것만 읽어도 이렇게 밤을 샐 수 있을 때가 있죠. 즉 제가 지향하는 것은 사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거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서 잘 모르는 것이나 혹은 보았을 때 좀 불편한 것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더 찾아보고 더 찾아봐서 거기에서부터 해부학과 관련된 그리고 뭐 꼭 해부학에 한정되지 않고 해부학을 넘어서서 이런 것들이 인문사회학 같은데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은 것이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은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에 더 도움이 되도록 이게 굉장히 좋은 툴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이 툴이 아직 완벽하지 않고 이 툴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생성되어 있는 다른 문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만든 툴이죠. 실제로 저도 뭐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조차도 전문적인 지식의 정확한 오류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지는 않죠.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그레이 어나토미라든가 그런 책들 속에서도 아주 미세하게 잘못 기술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 전 세계 해부학회에서 학자들이 모였을 때 그런 세션 같은 것들이 심지어 있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된 학문이죠. 아주 오래된 학문이고 이런 것들을 어떤 학문적 체계를 학문적 체계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몸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궁금해했고 그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이 흘렀고 축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잘 변하지 않는 특징들을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알지는 못하죠. 특히나 이렇게 사람의 몸속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그것을 해부해 보지 않고는 정작 자세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해부를 하고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죠.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여하간 여러분들은 챗GPT를 활용하시고 또 다른 뭐 저희가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미디어는 위키피디어인데요. 위키피디어도 역시 틀린 부분들이 꽤 있지만 적어도 이렇게 초심자나 혹은 중급 이상의 사람들이 보아도 특히 영문판 위키피디어의 경우에는 많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많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오류를 가진 책은 사실상 거의 없죠. 무오류를 가진 책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때 그런 정도를 참조하셔가지고 하지만 챗GPT는 좀 오류가 많은 편인데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여기에 재미를 붙이시면 생각보다 해부학, 우리 몸 그리고 우리 몸과 문화에 대해서 보다 많이 알게 되시게 될 거라는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단순히 이 강좌를 교양 강의니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의 성적을 잘 줄 테지만 그냥 그 비대면 교양 강의라서 적당히 그 3배속으로 틀어놓고 수업은 들은 척하고 있는 거에 이렇게 그 토론에 그 대충 답변을 달아가지고 성적을 받으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이 수업의 의도를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죠. 예. 그래서 이제 뇌실은 관계가 없다고 드렸고요. 그럼 두개골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저희가 두개골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저희 첫 질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 및 목의 골격 계통에 대해서 했고 머리의 골격 계통은 두개골인데 그럼 두개골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물어보죠. 기회를 더 줘서 두개골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네, 두개골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스컬 두개골은 인간의 머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입니다.
두개골은 뇌를 보호하고 지지하며 얼굴의 형태를 결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두개골의 주요 특징과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앞쪽에서 나왔었던 뇌 보호, 지지 및 보호, 구조적 안정성, 그 다음에 앞간 및 상악부, 부가 기능, 발달과 형태인데요. 쭉 읽어보시면 썩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좀 대충 설명한 경향이 있죠. 두개골은 머리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구조로서 뇌와 앞면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아무 말 대잔치에 가깝죠. 아무 말 대잔치에 가깝고 핵심적인 부분이 좀 빠져 있는데 4번만 조금 특별하네요. 앞간 및 상악부 해서 두개골의 하부에는 하악뼈와 상악뼈가 위치하며 이들은 음식이 물리고 씹는데 필요한 구조물입니다. 네, 이 부분만 조금 특이하고 나머지는 뭐 썩 중요한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걸 한번 물어보죠. 두개골에는 어떤 종류의 뼈가 있는가? 네, 두개골은 다양한 종류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뼈들은 서로 강하게 결합되어 뇌를 보호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한 두개골의 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전두골, 측두골, 뒷머리뼈. 네, 이건 지금 한글 용어랑 한자 용어를 막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전두골, 네, 이마뼈라고 불리는 뼈죠. 네, 이건 프론탈 본이라고 하고 측두골, 포라이어탈 본이라고 하고 네, 이건 마루뼈라고 번역이 됩니다. 뒷머리뼈는 뒤통수뼈라고 보통 번역을 하고요. 네, 이거는 후두골로 번역하죠. 눈골, 프론탈 본. 네, 이건 완전 잘못된 표현이고 눈골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고요. 1번과 4번은 사실은 같은 뼈죠. 프론탈 본. 영어가 똑같은데 눈 주변을 형성하는 눈물뼈라는 것이 있고 레크리말 본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챗GPT를 그냥 그대로 이용해서 답변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틀린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상악뼈, 하악뼈, 측악뼈라고 되어 있는 측악뼈, 네, 이거는 이제 광대뼈입니다. 광대뼈를 자이고마틱 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챗GPT의 대답은 좀 불충분하다라는 결론을 내고 다음 시간에 아마도 좀 더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컬. 그러면 다른 걸 한번 해보죠. 두개골과 관련되어 있는 역사나 문화 이야기를 들려줘. 네, 할 수 있을지 한번 보죠. 두개골은 역사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다양한 문화적 상징성과 신화, 의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 문화에서 두개골은 죽음과 삶의 순환, 그렇죠? 지혜와 삶의 의미 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식 흔적. 네, 고고학적 발견에서 두개골은 고인의 유해와 함께 발견됐을 때 종종 발견됩니다. 이는 고대 문화에서 죽음과 유년 시절의 죽음에 대한 개념, 무덤에서 영원한 안식 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유령이나 망령과 관련된 전설. 다양한 문화에서 두개골은 유령이나 망령과 관련된 전설과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두개골은 죽음의 상징으로 간주되며 유령이나 망령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자성어 및 표현. 두개골이라는 용어는 종종 우리의 죽음이나 죽음에 위협하는 데 사용됩니다. 많은 언어와 문화에서 두개골이라는 단어나 그 형상은 위험, 죽음 혹은 사망 전조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4번 의학 및 종교적 사용. 과거에 두개골이 의학적 종교적인 의식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종교적인 그룹이나 의식에서는 두개골이 죽음과 재생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5번째, 일부 문화에서 두개골이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의 무어티족과 같은 일부 문화에서는 두개골을 예언 도구로 사용하고 존경했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두개골이 인류 역사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다양한 의미의 상징성을 갖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검증해 보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실제로는 두개골의 스컬 헤드 같은 식의 해골, 저희가 이제 해골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런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비니어 상점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뭐 무슨 예, 음악 같은 경우에 메탈 음악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등장하고 그렇죠. 이런 두개골은 실제로 예전부터 문화적인 상징에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 챗GPT의 대답은 좀 구체적이지 못한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하면 좋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두개골과 관련이 되어 있는 역사나 문화 이야기를 찾아서 제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